여러분 안녕하세요. 꿈꾸는 개발자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평균 급여가 어느 정도인지, 또 연봉을 많이 주는 지역이 어디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당연히 일본의 수도인 도쿄가 가장 급여가 높은 지역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게 당연한 내용이라면 제가 영상을 만들지도 않았겠죠. 또 일본의 월급은 이러이러하다 라는 영상이 유튜브에 돌아다니는데, 그 금액이 일본 평균에 비해서 많은지 적은지 아마도 잘 판단이 안 되실 거예요. 이미 저의 영상에 여기저기에 곧 있으면 일본에 취업한다는 개발자님들이 계시기에 제가 일본의 어느 지역이 연봉 높기로 유명한지 조사를 했습니다. 이번 조사를 하면서 정말 의외의 결과가 있어서 저 스스로도 많이 놀랐는데요. 어떠신가요? 이번 영상 도움될 것 같지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러한 영상을 더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지역별 연봉 순위를 보기 전에 제가 더 흥미로운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본에서 취업을 하고 건전하게 일을 하시면 당연히 세금을 내겠죠. 때문에 돈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숫자는 속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국세청 자료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잠시 후에 보여드릴 자료는 2022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자료인데, 왜 2023년이 아니라 2022년인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런 전수조사를 하려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요. 먼저 각 기업들이 1월부터 12월까지 회사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세금 신고를 하는데, 이게 보통 다음에 2월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면 나라에서도 이 신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레포트를 작성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또 몇 달 걸려요. 그래서 지금은 2022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한 2023년도 레포트가 최신 자료가 됩니다. 아마 이 자료를 보시고 지역별 연봉 순위를 보시면 더 객관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일본의 국세청 홈페이지에 통계 정보에 들어가면 평균 급여라는 페이지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2022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조사 자료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급여 소득사 중 1인당 1년 평균 급여는 451만 엔으로 전년 대비 0.1% 감소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충격적인 내용이 있는데, 남성의 경우 평균 급여가 563만 엔, 영상을 찍고 있는 2024년 2월 29일 시점에서 우리나라 약 4,994만 원 정도인 것에 비해 여성의 경우 평균 급여가 314만 엔, 우리나라 약 2,785만 엔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평균 급여 차이가 우리나라 돈으로 약 2,209만 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물론 이건 일본의 모든 직종을 합산해서 계산한 평균 값이기 때문에 이 숫자만으로 판단하기는 좀 이르지만, 아무리 그래도 여성의 평균 급여가 남성의 55% 정도라는 것이 정말 믿기지가 않네요. 사실 저도 이 자료를 조사하기 전까지 모르고 있었는데요. 차이가 어느 정도 날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로 차이가 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는 보너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평균 연봉에는 사실 보너스를 포함한 금액이고, 성별에 따른 보너스만 따로 추려보면 남성은 연 평균 92만 엔, 우리나라 돈 약 816만 원 정도의 보너스를 받지만, 여성의 경우 44만 원으로 우리나라 돈 약 390만 원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너무 대놓고 급여를 적게 주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네요. 참고로 일본의 보너스는 주는 회사도 있고 안 주는 회사도 있으며, 회사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월급의 한 달치에서 많게는 4달치 정도를 받게 돼요. 또한 보너스를 주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각 개인에게 정해진 기본급을 베이스로 산출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월급을 30만 엔을 받고 있고 이번 달 보너스로 월급 한 달치를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그 달 보너스는 얼마를 받게 될까요? 30만 원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건 기본급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기본급이 20만 원이고 나머지 10만 원이 여러 수당이라고 한다면 보너스는 대략 20만 원 플러스 알파입니다. 만약 보너스로 2달치를 받게 된다면 60만 원이 아니라 40만 엔 플러스 알파로 계산이 돼요. 물론 이것 또한 회사마다 규정이 다 다른데요. 어떤 회사는 기본급을 그대로 계산하는 곳이 있고, 어떤 회사는 기본급의 50% 플러스 회사 실적으로
산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만약 보너스로 2달치를 받게 된다고 해서 40만엔 플러스 알파를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세금 내야죠. 전년도 수입이 얼마나 되었는지, 어느 지역에 사는지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도쿄에서 저처럼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는 개발자의 경우 세금이 대략 7만엔에서 10만엔 정도 빠져나가요. 세금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이 많은데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의 호응이 많다면 따로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일본에 취직을 하게 되면 종업원 수가 최소 수십 명은 될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은 회사 규모에 따라 연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조사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30명 이상 99명 이하의 회사에 취업을 했을 경우 평균 급여는 남성이 약 508만엔, 우리나라 돈 약 4천만 원인 것에 비해 여성은 그의 절반이 조금 넘는 약 305만엔, 우리나라 돈 약 2191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규모가 조금 커진 종사자 수가 5,000명 이상인 대기업의 경우 남성의 평균 급여가 약 691만엔, 우리나라 돈 약 6,130만 원 정도이고, 여성이 약 316만엔, 우리나라 돈 약 2,803만 원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30명 이상 99명 이하의 회사와 비교하면 남성 기준으로는 원화로 약 1,620만 원 정도로 차이가 나고, 여성 기준으로는 원화로 약 97만 원 차이가 납니다. 여성이 워낙 급여가 적다 보니까 차이가 얼마 안 나 보이는데, 남자는 돈 많이 벌려면 무조건 대기업 가야 되겠네요. 여기까지가 일본의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였는데 생각보다 남녀 급여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 숫자만 보면 여성 개발자님들은 일본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시나요? 남녀 급여 차이는 한국이 더 심합니다. 혹시나 못 믿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OECD의 홈페이지에서 캡처한 자료입니다. 세로축이 남녀 간 임금 격차를 퍼센테이지로 나타낸 것이고, 가로축은 국가를 나타냅니다. 한국은 이 그래프의 가장 오른쪽에 높게 솟아있는 기둥이고요. 31.2%로 OECD 국가 중에서 남녀 임금 차이가 가장 심한 나라입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게 뭐냐 하면 1996년부터 무려 26년째 1위라는 점이에요. 이건 정말 한국 반성해야 돼요. 그에 비해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21.3%로 전체 4위입니다. 일본도 따지고 보면 남녀 임금 격차가 낮은 편이 아니에요. 하지만 한국에 비하면 그나마 낮은 축에 속하죠. 일본과 비교하기 위해 숫자로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한국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지난 2022년 한국의 전체 근로자 중 남성의 월 임금 총액은 412만 원인 것에 비해 여성은 268만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솔직히 한국이나 일본이나 성별에 따라 급여 차이 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오히려 한국의 유리천장이 싫고 해외로 취업하고 싶은데 먼 나라로 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여성 개발자분들이 계시다면 일본이 그나마 좋은 대안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일본의 평균 연봉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사실 여기까지 내용은 모든 직종과 연령대를 합산한 통계이기 때문에 개발자로 일본에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개발자 취업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바로 일본의 웹 개발직의 지역별 평균 연봉을 조사한 자료가 있어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본의 전직 에이전트 구인박스에서 올해 2024년 2월 19일에 발표한 조사 자료인데요. 일본 내에서 연봉이 가장 많을 것 같은 지역은 수도인 도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조사 결과를 보면 도쿄는 2위이고 웹 개발자 연봉이 가장 높은 지역은 시가현이었습니다. 시가현은 칸사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화면에 보이는 하늘색으로 칠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요 도시별 연봉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시가현이 평균 연봉 599만엔으로 가장 높았고, 도쿄가 569만엔으로 2위, 카나가와현이 533만엔으로 3위, 오사카가 531만엔으로 4위를 기록했습니다. 단 파견직의 경우 조금 순위가 달라지는데요. 파견직의 경우 시급으로 계산되는데 시급이 가장 높은 지역은 카나가와현으로 시간당 2,600엔이었고 다음으로 군마현으로 2,551엔으로 2위였습니다. 3위는 사이타마현으로 2,400
2154인이었고 도쿄는 관동 지방에서는 가장 최저치인 2140엔을 기록하였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일본으로 취업을 하신다면 정직원으로 오실 확률이 높은데 일본에서 연봉이 가장 높은 시가현에 있는 회사에 응모해서 연봉을 높여가시는 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혹시나 파견을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역시나 도쿄가 아닌 카나가와현에 있는 회사를 알아보심이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정직원이든 파견이든 일본의 수도인 도쿄가 1위가 아니라는 것에 저도 많이 놀랐는데요. 일본의 웹 개발자로 취업을 준비하시는 개발자님들이라면 참고할 만한 자료인 것 같아서 소개했습니다. 참고로 일본의 웹 개발자의 평균 연봉은 536만엔으로 우리나라 돈 약 4,755만원이고 월급으로 계산하면 약 45만엔, 우리나라 돈 약 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파견 직원의 평균 시급은 2141엔, 우리나라 약 19,000원 정도입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지금 숫자는 어디까지나 평균 숫자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역이나 성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일본의 평균 급여와 성별에 따른 급여의 차이, 한국과의 차이와 웹 개발자의 지역별 연봉 차이를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일본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이번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듯하고 주변에 일본으로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들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해마다 바뀌고 있으니 그때그때 최신 데이터를 참고하시면서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데이터들은 영상을 찍고 있는 2024년 2월 29일 시점에서 가장 최신 데이터들을 보여드렸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참고로 이 꿈꾸는 개발자 채널이 드디어 1000명을 돌파했는데요. 여러분들의 응원이 아니었다면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크다면 큰 채널이고 작다면 아직은 작은 채널이지만 채널의 크기와 상관없이 이 영상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다면 전달해드려서 이 채널을 보고 계신 많은 개발자님들이 꾸고 계신 꿈을 이루는데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 진심이 영상을 보고 계신 개발자님들에게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이고 앞으로도 저와 꿈꾸는 개발자 채널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